자, 이어서 66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딱 시작되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딱 밝히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니까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토지를 가압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요 1번 선다 같은 경우는요,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하자고 통지했죠. 자, 여기서 해제는요, 여기서 해제는 계약금 해제입니다. 계약금 해제. 계약금으로 해제를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금 해제를 하자고 했으니까 갑이 이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을이 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자, 토지를 가압류 들어갔다는 것은 계약금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을이 받아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가지고는 해제를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효력 자체가 없죠. 이 경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효력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직 허가받기 전 단계라 가지고 뭐 대금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등기 넘기라고 한다거나 청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금 지급하지 않거나 등기를 안 넘긴다라고 해서 이거를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안 되는 거죠. 2번 선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매매 대금 지급하는 거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는 거 하고 이 둘 중에서 협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협력이 여러분들 선이행이죠. 자, 협력부터 해야 비로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 안 해도 협력해줘, 협력합시다, 빨리 허가거래 신청하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협력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뭔가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협력 의무 같은 경우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입니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다 안 되는 걸로 결판 났을 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일단 먼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급했던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없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7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했던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는데, 자,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대금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67번에서 딱 처음에 딱 문제를 봤을 때, 아하, 이거 명의신탁이구나, 요것부터 딱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일단 X토지 경매 절차니까 X토지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죠? 이거를 갑이 이제 매각을 받고 싶다는 거죠. 경락을 받고 싶은데 자기 명의로 경락받기 싫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경락받기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을 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을이 경락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탁자 을이 경락받는 거니까 요거 지금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경우는 경락받는 을이 경락받고 뭐 등기도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매도하는 측의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죠. 경락을 받은 거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인데요.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무효다라고 해야 되겠죠. 유효 땡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죠. 자, 3번입니다.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자, 갑이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갑이 이 땅을 팔기로 병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아니,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소유자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죠. 이때 여러분들 매매 계약은 유효죠. 왜냐면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약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유효. 주의하세요. 3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했죠. 그것도 무효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4번 선다도요.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팔았다. 그럼 이 정은 선의의 제3자겠죠? 자, 근데 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죠.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일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가 제가 무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 같은 경우는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건데 악이라면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다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이 돈으로 경락을 받아라. 이까지 약정한 것도 명의신탁이지만 네가 경락 받아서 나중에 이거 팔아서 그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약정한 것까지도 다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다는 어차피 명의신탁 약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무효인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8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문제네요. 자,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다 완납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회복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죠. 불법 말소되었던 저당권 등기입니다. 자, 근데 경매가 됐다라고 돼 있죠. 경매가 됐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을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제3자가 와가지고 을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서류 위조시켜서 이거를 불법으로 말소시켰다라는 거죠. 불법 말소시켰다. 그러면 불법으로 이게 말소된 거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죠.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불법 말소된 것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1번 선다에서는 지금 경매가 됐거든요. 어차피 지금 경매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든 안 됐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끝나죠. 그래서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줄에 매수인 쪽에서 매각대금도 다 완납했다 그러죠. 자, 매수인 쪽에서 매각대금을 다 완납했다는 거는 이제 경매 절차가 다 끝났고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돈 받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저당권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또 왜 이러죠? 또 시작됐죠? 또. 자, 이 경우는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없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에 농작물에도 미친다. 여러분들,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이 되는 게 아니죠. 건물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농작물에까지 미치지는 않죠. 틀렸습니다. 그죠? 미친다. 틀렸다. 자, 3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이까지 맞는 말. 부합물의 효력이 미치죠. 근데 명인 방법 갖춘 수목입니다. 자, 수목이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상태라고 한다면은 토지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미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미등기였어도 어쨌든 자,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미등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등기 건물이라도 갑이 신축한 건물이면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지금 설정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법정지상권 당연히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해서 그 건물이 반드시 등기된 건물이어야 되느냐 허가받은 건물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경료됐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근저당권도요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근저당도 이전 등기 가능한데 여기서 좀 설명드려보죠. 자, 가령 이제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해보죠.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 소유자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자다라고 보죠. 근데 을명의로 근저당권자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그 근저당권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제한물권을 이전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로 이전시키는 거죠. 자, 어쨌든 을이 최초로 근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근저당이 병한테 이전됐으니까 현재 근저당의 명의자가 누구냐, 현재 근저당권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병이죠. 이 병이 현재 근저당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근저당권자가 병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소멸된 근저당, 말소 당해야 될 근저당이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 갑은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를 근저당권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을한테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병상대로 해가지고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을을 가리켜서 이 근저당의 양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병을 가리켜서 근저당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갑은 근저당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때는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담고서 지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됐습니다. 이때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거죠. 자, 이렇게 채권 채무가 소멸돼 버렸으니까 부종성에 의해서 근저당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이를 원인으로 하게 되는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양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인이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69번 문제로 가보죠.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자,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최고를 안 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행이 불능일 때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정기 행위일 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리 거절. 그죠? 미리 거절. 이 경우도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하고 해제해야 되는 거죠. 1번 바로 정답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과실로 별장이 소실됐으니까 이거는 불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자, 당사자가 약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발생했으니까 최고 필요 없이 그냥 해제하면 되죠. 3번 선단은 약정 해제입니다. 최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거죠. 자, 이게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미리 거절 말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고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이 담보 책임에서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의 권리하자 5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저당권 실행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조문이 576조거든요. 민법 57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최고는 요하지 않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70번 문제로 가보죠. 자, 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 문제입니다. 공동소유. 자,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입니다. 자, 일단 먼저 공유고요. 그리고 과반수 지분입니다. 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대해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행위,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자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임차인한테 그 퇴거, 나가라는 둥, 반환을 하라는 둥 이런 식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선다 내려갑니다. 자, 합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특별한 약정 없는 한 상속인이 합유 지분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유에서는 지분 상속이 되지 않죠. 자,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 상속이 되죠. 근데 합유는 상속되지 않는다. 자, 3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자, 교회 같은 경우는 총유죠. 자, 교회는 총유. 자, 이때 교회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탈퇴한 그 교인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잔존하고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모두 다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귀속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참 말썽이네요, 말썽. 네. 자, 다시 띄울게요. 네. 자, 다시 띄웠당. 자, 그래서 각각 귀속된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각각. 자, 각각 때문에 틀렸고. 자, 4번입니다.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 배상시키는. 자, 요 지금 4번 선다에서 말하는 요 방법이 바로 가격 배상 분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지분을 갖다가 매수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분할 방법 말하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틀렸죠. 자, 5번입니다.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쵸? 5번도 맞는 거죠. 자,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예전 판례 입장 같은 경우는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예전 판례 입장이었는데 판례가 3년 전에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옳고 5번도 옳고 정답 2개인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7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